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1일 판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냥 독서하듯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네요. 한번 볼까요?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택순회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점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자,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구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공개 모집 절차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법률에 좀 근거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원래 규칙에서 정한 공개 모집 절차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국이라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법령에 좀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지금 전세에 관해서 요번에 깡통 전세도 있고 이러면서 임대주택도 좀 많이 국가적으로도 좀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과거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과거에 있는 것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보통 없는데 어떤 경우인가 봅시다. 갑이라는 분이 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에 정학 2일에 징계를 받은 뒤에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갖다가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에 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징계는 이 갑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소송 중에 앉아 이게 소송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조립이 됐겠죠. 근데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학적부의 기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있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여러분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네요. 보니까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소유권 대신 등기는 똑같은 상황이라서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또 볼까요? 하나씩 그냥 독서하듯이 한번 봅시다. 청구 2라고 해놨네요. 부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는 판결 등의 집행에 의한 간접 강제에서, 보통 이렇게 관리사무소에다가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해 달라 했는데 열람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한해 쓰죠. 보통은 다 열람을 해주는 것이 열람해 줍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위반 시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그래서 안 해줘가지고 장부 또는 열람 청구 신청을 한 것 같네요. 그런 간접 강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그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물을 받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를 통해서 배상금의 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는 뭐 채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서
본래의 집행 권한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 권한으로 하는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다시 다 해드렸다 이 말인 겁니다. 강적 강제 결정에서 부대째 즉 자기 의무를 위반한 때는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 일수에 비례해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에 청구 이의소에서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라는 증명해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의무 이행일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두 번째 거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세 번째 거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 요구가 없는 때도 자 그러니까는 채권자가 있죠.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복사의 요구가 있어야만이 제공할 의무가 있지 채무자가 이런 요구도 안 했는데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뭐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만 우리는 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간접강제 결정에서 부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때는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 일수에 비례해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에 그렇죠. 주문사항에 그렇게 있겠죠. 그에 대한 청구 이의소에서 채무자는 간접 강제의 대상인 자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을 하여 의무 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죠. 이미 자기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대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력을 잘 갖춰가 여러분 보시면 거의 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2네요. 채무자라든지 소유자가 배당 2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 목적물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경매가 된 경우겠죠. 그 피고인 그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에 그렇죠. 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죠.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지금 해놨죠. 자,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일 테고 그런데 제3자가 그 채무자라든지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도 있죠. 이 채권자하고 똑같이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 부분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요거는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제3자 부분에 대해서만 좀 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해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 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전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제3자가 위와 같은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요 위에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한번 봅시다.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너무. 자,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 여부는 있죠. 채무자 또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는 거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라든지 범위라든지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라든지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거죠.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 소에 승소를 하면은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채무자나 그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사 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라든지 범위, 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라든지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여기까지도 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 들어보죠. 자, 제3자가 그 채무자나 그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채무자나 소유자가 지금 현재 지금 원고 적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 요 부분에 있네요. 동안이네요. 요 때는 제3 채무자가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 부분을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인데요. 조금 끊었다가 제가 또 하도록 할게요. 15분이니까.